저도 직장 다니면서 정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어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머릿속이 복잡한 날은 자다가 새벽에 깨는 걸 반복해서 아침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지만 그래도 잠이라도 편하게 자고 싶은데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최근 1년 넘게 수면에 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더라고요. 예전에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능률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도 숙면을 할 수 있게 논문으로 검증된 확실한 꿀팁, 핵심만 짧고 굵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네, 회사라는 조직은 뭐 탑투 바텀으로 회사의 뭐 대표님부터 맨 밑에 있는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인턴까지도 다 자기 몫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막 나쁜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스트레스가 막 너무 극심하지만 않으면 뭔가 어느 정도 일하는데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 뭐 이러는 데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삶에 도움을 준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게 해 Nice. 주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회사 스트레스가 그렇게 좋은 스트레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막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아 이제 회사 가기 진짜 가기 싫다.' 뭐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차에 살짝 치여서 뭐 '회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결국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 갈까? 좀 아파서 회사를 안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긴 하죠. 근데 막상 아프면 또 주말에만 아파요. 이게 토요일부터 몸살기가 막 오다가 일요일 저녁 때쯤 되면은 또 몸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음. 이럴 땐 정말 내 자신이 막 되게 싫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막 회사에 매출 압박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막 딱 요맘때쯤 그래서 막 2 분기 끝나고 이제 3 분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쯤 되면은 슬슬 내가 연말에 인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전략 회의를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쪼임을 당하는데 그럴 땐 진짜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음. 깬다니까요. 저는 사실 그 매출 압박을 받았던 건 아닌데 저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할 일이 음.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막 클라이언트는 계속 쪼고 막 회사에는 일 말고도 뭐 교육을 들어라, 뭐를 해라 하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저도 새벽에 자다가 깬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막 엄청 쌓아 놓고 하다가 집에 가서 누우면 막 밤에 꿈에서도 막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깨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막 들긴 하더라고요. 음.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 못 잤다." 뭐 이런 말은 그냥 직장인들이 진짜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이 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왜 자다가 깨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는지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 그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니까 뇌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은 하루 중에 유일하게 이제 뇌가 쉬면서 회복을 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인제 하루 종일 받아들인 어떤 복잡한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버릴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런 작용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고 나면 이제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거 이런 거 외에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좀 회복이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잠을 못 잘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수면에 문제를 갖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나온 것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은 뭐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스트레스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거죠.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잔 경험은 누구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 다섯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도 잠을 잘 못 잔다는 응답인데 이것도 큰 범주로 보면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음.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세 번째, "너무 피곤할 때는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라는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렇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몸 오히려 막 피곤해서 더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약간 뭔가 각성이 된 상태여서 그런지 음. 오히려 잠자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자세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작용을 알려면 우선 일주기 리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내장된 시계 같은 거예요. 이 시계가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건데요. 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시소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해가 뜨면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반대로 멜라토닌이 증가해서 잠이 오게 만드는 식으로 하루의 리듬을 조절해 주는 거죠. 이건 주로 빛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감소되는 것이 조절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체 시계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빛이 없는 동굴 속에 가둬두고 생활하게 한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그런데 이 실험에서 밝혀진 건 빛이 없이도 내적인 생체 시계가 거의 24시간을 주기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꼭 뭐 빛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미 내재된 시계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낮 시간 동안 우리를 각성 상태에 있게 하는 코르티솔은 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양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우리를 계속 높은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게 되고, 밤에도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는 이제 밤이 되면 지금은 쉬어야 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잠도 안 오고, 잠을 자게 되더라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얕은 수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거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중간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거치잖아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를테면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짜증, 뭐 이런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나 충동 행동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제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오히려 세로토닌 시스템이 손상돼서 우울이나 불안 반응이 되게 강화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정리해 보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은 올라가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떨어져서 잠을 잘 자지도 못하고, 자더라도 얕은 잠을 자서 자주 깨거나 또는 꿈이 많아진다. 또 깊은 잠을 못 자면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인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에 점점 더 취약해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 잠자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잠자기 전에 거의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64%,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21%, 그래서 총 한 85% 정도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스트레스로 자꾸 깨는 증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각자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사실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해소라는 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은 나를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뭐 어차피 이미 받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그거를 좀 극복하고 혹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이런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잠을 푹 못 자거나 아니면 새벽에 자꾸 깨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먹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 실제로 먹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좀 효과를 봤었던 성분이 일단 테아닌이라는 성분이거든요. 테아닌이라는 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호르몬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코르티솔에 분비하는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인이랑은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은 뭐가 흥분이 되고 각성이 된다라고 하면 태아닌 같은 경우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안정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을 못 잘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사실 태아닌보다는 멜라토닌이 더 가깝죠. 멜라토닌은 뭐 사실 수면 호르몬 자체를 멜라토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섭취를 해 주면서 잠을 유도를 해 주는 효과를 보는 거죠.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서 줄어들어요. 뭐 실제로 한 30 세부터 멜라토닌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60 에서 70대 정도로 가면 막 급격하게 멜라토닌 수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섭취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은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들이 한국에 많이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빨리 잠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빨리 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멜라토닌만 먹는다고 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원료가 되는 그런 트립토판을 같이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아닌까지 해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이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거를 먹으면 뭔가 조금 더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또 잠을 자는 데에도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태아닌, 그다음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그다음에 수면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트립토판. 이 음. 세 가지 성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법은 이제 뭐 좀 다른 방법이에요. 약간 내 스트레스를 좀 덜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약간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 관련된 이벤트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고 막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잠을 못 자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한 방법은 브레인 덤프라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내가 내일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에 쭉 적어서 쏟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글을 잘 쓸 필요도 없고 다음날 내가 이거를 다시 읽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무슨 순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막 종이에다가 적는 거죠. 그냥 종이를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찌꺼기, 감정 찌꺼기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적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게 약간 컴퓨터에서 뭐 불필요한 그런 뭐 쿠키를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휴지통을 비운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뇌의 약간 인지적인 부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뭐 어떤 활동이 됐건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쉬운 것부터 하기 쉬운 작은 것부터 좀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보면서 내 생활이 조금 더 개선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수면 영양제를 사실 처음에는 먹다 안 먹다 하니까 사실 효과를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몇 주간 꾸준하게 먹으니까 그 특히 이제 뭐 잠을 잘 자는 거에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수면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면 스케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거를 잡아가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내 생활 습관을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을 병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만의 팁이 있다, 아니면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많이 되고 뭐 새벽에 자주 깼던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영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자다가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밤도 꿀잠 하세요. 꿀잠하세요.